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1%의 하락이 나왔어요. 자, 하방에 51선, 200일선이 모두 위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상방에서 더 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자면, 자, 먼저 일단 채권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고, 지금 현재 2년물 기준으로 하방 추세선을 돌파한 이후에 다시 원상복귀를 하는 게 좀 늦어지고 있죠. 그렇죠? 벌써 상방 돌파가 나온 지 5거래일이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하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상방으로의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술주 흐름들이 상방으로 강하게 가기에는 부담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시장은 현재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뷰를 갑자기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러한 뷰가 이제 채권의 수익률과 가격 그리고 달러에 대한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년물 같은 경우도 보신다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렇죠? 상방을 못 뚫는 모습에서 오히려 5거래일이 지나면서 상방을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상방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시장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이렇게 갈지 아니면 뭐 바로 무너질지 이거를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정해지는 흐름에 따라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관망세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를 만드는 가장 큰 이벤트는 무엇이냐? 바로 2월 14일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C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1월이나 12월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비쌌던 석유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지금 채권이죠. 그렇죠? 석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1월이나 2월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석유 가격 자체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12월과 그쵸 1월이죠.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안정화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1월, 2월에 발표가 되는 2월 가격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WTI 가격이 급작스럽게 혹은 드라마틱하게 반영이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지금 현재 근원 CPI나 이런 부분에서도 뭐 강하게, 즉 이전 막 9%에서 지금 7%까지 떨어지는 이러한 흐름만큼 극적인 어떤 인플레 안정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2월 CPI 같은 경우는 뭐 빠진다면 조금 안정되긴 당연히 하겠지만, 자, 컨센서스만큼, 즉 예상치만큼 빠질지는 물음표가 붙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안정화되는 흐름으로, 예를 들어 석유 가격이 뭐 지금 60달러 뭐 중반대까지 빠진다거나 이런 모습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이 지금은 컨셉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다시 시장이 반전될 수가 있겠구나. 특히나 지금 거의 2달 가까운 상승이 2000포인트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뭐 작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2000포인트 뭐 고작 13000 이게 아닙니다. 지금 만 초반 포인트에서 지금 12700까지 왔는데 보통 2700포인트를 올라가려면 2, 3년이 걸리던 그러한 상승폭이에요. 지금 그게 단 한 달 반 만에 나온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말도 안 되는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말도 안 되는 상승이 1, 2월 동안에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을 인지를 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럴 때면 또 여김없이 등장하는 뭐 무조건 매수 뭐 어디까지 갑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정이 나올 것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지, 뭐 이런 식의 빵빠레를 지금 터트린다는 거는 사실 정말 무책임하다는 말밖에는 저는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일단 채권 수익률 자체가 안정되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채권의 가격 자체도 상승, 즉 200일선 저항에서 뚫지 못하고 다시 하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5일 동안의 거래일의 모습 때문에 지금 나스닥 기술주 흐름도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추세가 2월 CPI 발표를 통해서 반전이 될 것인가, 이 추세를 가속화시킬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실히 낮은 수준이 나와서 위쪽을 가속화시킬 거라면 홀딩을 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불확실하고 그리고 혹은 하방으로 가속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면 어느 정도 단기적인 위기를 비껴가는, 즉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피했다가 다시 시장으로 진입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2월 CPI가 저희가 보더라도 뭐 엄청 컨센보다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나오더라도 그냥 컨센 수준이라거나 컨센보다 조금 높은 수준으로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런 위험 부담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2월 CPI 같은 경우는 조금 피해가는 게 낫겠다. 자, 어느 포지션을 잡으시든 상승이든 혹은 하락이든 우리가 여기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잠시 조금 비껴갔다가 그것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루 정도는 지켜보시고 투자를 하시더라도 크게 어려움 없이 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이 조정이 나오는 이유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추세가 좋았던 종목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자, 일단 달러 같은 경우도 무너지지가 않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그러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시장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반대로 청개구리처럼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역발상 투자라는 건 사실상 모두가 오를 거라고 생각할 때 서서히 하락을 준비하는 것이고 모두가 빠질 거라고 예상할 때 상승을 준비하는 것인데 지금은 뭐 모두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하방을 숏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반대로 상승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너무 과도하게 확신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포지션이라고 저는 오히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는 모든 말을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투자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테슬라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1차적으로 제가 테슬라를 실시간으로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빠지는 시기에 보통 두 달 뒤쯤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뭐 한 두 달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상승이 제법 나왔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투자할 시기는 아니에요. 두 달 뒤에 한 달 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장이냐? 제가 분명 말씀을 강조를 드렸던 거는 자, 요 200일 저항선까지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대추세선까지도 도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시장의 상황에 달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200일선까지는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200일선까지 상승을 한다고 여기 딱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매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여기서 지지를 하다가 하방으로 다시 흘러내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뚫고 갈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조정하는 흐름으로 나간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이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이 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보신 분들은 이제는 뭐 200일 저항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뭐 수익 실현을 고려하셔도 되는 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애플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 진폭이 짧았기 때문에 즉 200일선과 저점의 구간이 사실상 뭐 한 20달러 수준, 주당 20달러 수준에서 뭐 한 25달러 정도로 좁았지만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이격도 자체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지금 100달러에서 거의 200달러, 2배 가까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테슬라는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자,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요 200일선 위쪽에서 다시 하방 역배열로 만들어가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요렇게 요 정도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상승이 나온다고 한다면 한 160달러까지 한 10% 정도의 여력이 남아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조정을 받는 흐름으로 주요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뭐 테슬라나 애플이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어떤 제가 생각하는 의견을 드린 거예요. 뭐 저와 다르신 생각이 있다면 그 방식대로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자, 넷플 같은 경우는 워낙 추세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배열로 움직이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갭을 크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갭이 생기는 종목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결과적으로 보면 언젠간 갭을 이렇게 메꾸면서 가기 마련이어서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갭을 메꾸는 흐름으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채권이 어느 정도 다시 하방 추세로 가지 않는 한은 기술주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SOXX나 뭐 QQQ 같은 경우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조금 어쨌든 뭐 매수세가 좀 강했기 때문에 버티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이격도로 보나 아니면 이제 슬로우 스토캐스틱 추세로 보나 어느 정도도 에너지를 상당히 썼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실 만한 구간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